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 2부에서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실시간으로 많은 동접자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른 방송 보니까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달라고 방 진행자들이 많이 생방 중에 말씀하시던데 저희들도 생방 중에 또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민주당이 어려운 공수교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당내 얘기는 지나갔어요. 왜냐면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거는 경찰이 할 일이니까 당내에서 할 건 다 지났어요. 자, 그 부분이죠. 경찰이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한 6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 지 이틀 만에 한 겁니다.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법률가시니까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일단 뭐 강제 수사하면 당연히 압수수색부터 하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뭐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그 맞아요. 우선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환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보고 뭐 혐의가 있거나 이러면 영장 청구하고 네. 그다음에 기소하고 요게 순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뭐 수사를 뭐 오늘 쭉 보니까 뭐 가족들이나 쭉 관련된 분들 했더라고요. 예. 뭐 압수수색 일단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뭘 뭐 원칙대로 이 수사 부분은 수사 지금 부분은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요. 수사는 사실은 뭐 당에서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 다시 국민의힘 우리 김재현 할 말이 최고. 없으신 거예요. 할 말이 없으신가? 아니 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에 관련해서 네. 그때마다 민주당 패널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예. 아니 경찰이 김경 씨 보세요. 예, 김경식 해외 의원.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서 아,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쪽에서 뭐 세스 누가 가고. 가서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 이전에 말 다 바꿔버리면서 그리고 무슨 데려다가 바로 체포영장 그 사람 도피한 게 분명한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3시간 조사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 김병 씨에 대해서도 예. 제가 딱 보는 게 야 이거 경찰 말이야 완전히 권력 눈치만 보는구나. 그 이전에는 수많은 어떤 의혹들이 있어도 그거 무슨 탄원서가 와도 그거 그냥 없는 척해서 결국은 그 탄원서가 그 본인한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경찰이 민주당에서 버리는 것 같으니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경찰한테 무슨 뭐 정치 검찰 없앴으니까 뭐 경찰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웃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모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고 체계 밸런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검찰 다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의존하는데 딱 보니까 경찰 그 풀보다 더 바람보다 더 먼저 눕는 풀이야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아니, 경찰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되면서 수사를 제대로 그거를 해야겠네요. 김건희랑 비교한다 그러면 아니 네. 김건희 그 한 사람 수사하려고 뭐 중앙지검도 날아가 몇 번 해 뭐 몇 년이 갔어요 몇 년 윤석열 정부 내내 갔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경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김건희 비교하냐고 지금 정부 여당인데 여당 원내대표를 수사하잖아요. 그때 수사했어요? 수사 안 했잖아요. 결국은 끝나서 특검에서 된 거지 기소됐지. 그거 비교할 게 김병기 아니에요, 전 비교를. 원내대표에 예. 대한 당의 처분도 예. 상당히 늦었고 늦었어요. 당연하죠. 네. 의혹이 제기된 지 한 2달 된 것 같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 제명에도 굉장히 반발하면서 네.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냐? 그렇죠. 한 달의 시간도 못 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그럼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 그래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보겠다. 그럼 3년 걸리잖아요. 네, 최소 3년이죠. 집권 여당이라는 보호막을 계속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날 제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경찰 너무해요. 딱 제명하니까 바로 이제 계산 끝났다. 아 이제 우리가 조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권력을 눈치 보는 경찰 제명 안 했으면 조사도 못 했다? 못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냥. 경찰에 대한 아니, 불신이 엄청나네. 저도 물타기 할게요. 그럼 물타기. 아니 이건 한 달만 했잖아요. 저기 단계 가지고 1년 넘게 동안 이거를 뭐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민주당이 훨씬 빠른 거예요. 얘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단계랑은 좀 약간 적절한 비교가 한동훈 대표가 카로텔 숙박권 받았습니까? 모르죠, 한동훈 그거야. 대표 부인이 무슨 뭐 지역에서 뭐 근데 공천을 본인도 받았습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인정은 안 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저는 경찰이 예, 이동학 최고. 어쨌든 이 출발선 앞에 서 있다고 봅니다. 출발선 앞에 서 있을 때 예.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든요. 예.
우리가 침대 수사 이거 검찰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경찰 역시도 그런 의혹을 남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뒤늦었다는 비판 이건 감수를 하고 예. 하고서라도 여기에서 마치 여당이 등 뒤에 있으니까 눈치 보는 그런 모습 자체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당원들이 김병기 의원을 믿어줬잖아요. 국민들도 믿어줬잖아요. 예. 그래서 선택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의 기회를 줬어요. 예. 근데 그걸 완전 배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 사안의 어떤 질이나 양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 공직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공직을 했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 스스로가 지금 그걸 돌아볼 어떤 여지를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당원들과 국민들의 공분이 세다고 보고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경찰은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 그 출발선 앞에 서 있는 만큼 예. 지금의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다소 늦었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네. 결과는 인정할 만하게 나와야 됩니다. 뭐 없는데 뭐 털난 얘기는 아니에요. 침대 수사하듯이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고 예. 정확하게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 DNA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닐 수 있고 항상 이 사안을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루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랑 좀 또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또 빨리 변화해야 되는 건데 빨리 변화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고발인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발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직 보좌진들. 네. 이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그다음에 이 본질로 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장을 치더라도 네, 처음부터 뭐 그 사람부터 압수수색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예. 저는 그 과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한 2주 정도 지난 거거든요. 예. 네, 그 사이에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 경찰은 이런 뭐 정치인 수사나 재벌 수사나 이 큰 수사들을 별로 안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건 대부분 검찰이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경찰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검찰이 시키는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위를 받았다. 지휘를 받았다니까. 최종 결정권 그러니까 수사 개시할 때 하고 마무리와 결정할 때는 항상 지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수사는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가닥이 잡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봐도 경찰이 좀 수사 이런 대형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좀 한 템포 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언론보다 훨씬 느리잖아요. 언론에 똑같이 얘기하고. 우리 또 현 변호사님이 경찰의 수사에 미진함 지적해 주셨어요. 맞아요, 실제로. 왜냐면 아시지만 그 검사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거악 척결이 우리의 목표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야 우리가 재벌이나 정치인들이나 이거 잡을 건 검사밖에 없어. 깡패를 때려잡는 거.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경찰은 되게 사회 안정, 치안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큰 수사를 제대로 안 해본 것이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그걸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뭐 검찰청을 갑자기 없애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것은 네. 그렇게 하면 부작용 생긴다 이런 거였는데 뭐 지금 뭐 검사들은 다 악이고 때려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검찰청 없애버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이걸로 야 우리는 깨끗한 정당 국민의힘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시스템 에러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네. 저런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원내대표로 당선시켰고 네. 더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도 네. 계속 보호했었잖아요. 네. 제대로 징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는 어떤 돈 문제와 공천원금 문제와 관련된 일이 조금이라도 뭐 얘기가 나오거나 밝혀지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런 정치 개혁을 먼저 좀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성 있다고 생각할 수 이게 있죠. 흉하게 나온 얘기가 이제 시의원은 1억, 구의원은 3천 이 얘기 나왔었고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국회의원은 3억이야? 2억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여야 정치권 모두 해당될 수도 맞습니다. 있을 맞아요. 것 같긴 이게 한데 작년에 대법 판결 나온 게 예, 박순자 의원이잖아요. 예, 안산. 예. 그리고 하영재 의원 국민의힘 이분들 대법 판결 나와서 징역형 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때 나왔던 게 이 5천만 원 1억이에요. 도의원의 경우는 1억. 뭐 그 도의원. 밑에는 이제 뭐 지방 기초는 뭐 5천. 음. 근데 그거보다 덜 가져가 가지고 쫑크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지역사회 파다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공천을 이제 실시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시스템의 공천 객관성 있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예. 경선 방법도 바꿔보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쨌든 정치를 완전히 깨끗하게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여야 공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공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천 과정에 전략 공천, 단수 공천. 그게 항상 뭐가 돼요.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 순번. 그렇지. 비례대표 순번에 예, 뭐 예. 이게 그게 좌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선이 많이 남았을 때 누구를 경선을 붙이고 누구를 뺄 거냐. 그렇지. 보통 뭐 여론조사를 해서 1, 2, 3, 5명 나왔는데 1, 2, 3위가 경선하는 게 아니에요. 예. 1위 빼버리고 뭐 2, 3위가 한다든지 아, 그런 게 그렇게 되게 해서-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여론조사를 뭐 하는데 그거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요. 당내에서. 예. 당내에서만 알거든요. 여연이라든지 아니 민주연구 그 내에서만 알기 때문에 예. 공개가 안 돼. 자기가 왜 떨어진지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작업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업했나라는 생각 드는 게 이 공천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얘기한 비례대표 순번, 그다음에 전략 단수 공천, 예. 그다음에 경선할 때 누구 넣고 누구 뺄 거냐. 예. 요 세 개에 딱 보면은 다 나와요 답이. 자, 근데 이 김경식 의원이 초선이었어요. 초선. 예? 초선이었는데 초선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분이 돈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라더라라고 학습한 거 아니에요? 그 절 보면서 민주당이니까. 근데 비례부터 시작했잖아요. 비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공천 비례를 받으려면 하고 그다음에 그 강서구로 가서 1억을 줬고 네. 그다음에 영등포 구청장 하겠다고 영등포로 가서 네. 3천 명의 당원을 갖다가 그 모집을 하면서 그 당비를 대신 대납해 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뭐 누구든지 그런 의심을 하죠. 야, 그 경선 나가서 자기가 선거 뛰는데 1억을 줬으면 네. 비례는 얼마를 줬을까? 비례는 그냥 의원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 뛰지도 않고 그럼 선거 비용 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선거 자금 그 소위 말하는 공천원금으로 줬던 거 아니야? 그럼 의혹을 살만하죠. 그래서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행적이 세 번에 걸쳐서 메뚜기 뛰시 뛰면서 네.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 비례대표 때 그 계좌도 까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받았나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뭐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휴먼 에러지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이제 전수조사하자 뭐 하면 만약에 한다 한들 이게 사실은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 사안을 신고해야지 그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인지수사가 돼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를 제가 돈 줬어요 혹은 제가 돈 받았어 이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거 전수조사 하자는 말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 약간 그리고 네. 뭐 누가 공개적으로 자진납사라는 뭐 얘기랑 똑같은 하겠어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죠. 이게 자백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은밀성 이런 것들이 내밀성, 필요했을 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더더군다나 아마 뭐 이 현역 의원들 네. 뭐 여기도 자유롭지 못할 가슴에 막 쿵쾅쿵쾅하지 않을까요?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막 떨고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집어 넣어서 한 네. 사람의 판단이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장치 정도를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라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예, 아니 우리 노학 전 최고 같은 분들, 우리 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공정한 경선을 공정한 통해서 경선과 현 변호사님이 이번에 네. 좋은 결과를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런 일 없어요? 장 소장님 아니 뭐 굉장히 여유로운 눈빛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국민의힘은 자유로운 것이냐?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거긴 당연히 뭐 기초 광역 뭐 단체장 흉흉하게. 의원 다 뭐 얼마 뭐 이러니까 다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김정재 의원 그 녹취 나왔잖아요. 네, 제가 뭐 목격한 거는 뭐 목격.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네. 좀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네.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집으로 가요? 여러 가지 뭐 좀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도 직접 목격도 했고 아.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안 막 가방을 던지고 가요? 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만 입을 다물면 준 사람 받은 사람 입 다물면은 이거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범죄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재산이 100억 있는데 한 1억 쓰면은 나 4년간 뺏지다로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그 사람들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자정작용이 있어야 돼요. 선언하고 제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회의적이에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현 같아요. 변호사님 저도 좀 좀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처럼 예,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줬다가 안 됐어. 그럼 대부분 돌려주거든요. 아 돌려줘요 또? 아니 줬다가 안 돌려주는 경우 실패했잖아. 안 됐는데 네. 안 돌려주는 경우 그런 경우만 사고 나는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돌려주지. 그러면 사실 여의도나 아니면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 그게 제일 싸다는 거예요. 돈으로 한다는 게 그렇지. 다른 것보다. 네. 왜냐면 다른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3년 동안 뭐 그렇지. 지역위원장 뭐 하러 하냐 뭐 돈 쓰고 하면서 왜냐면 지역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우리 김정욱 최고님 돈 많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뭐 안 들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예. 그 범죄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가 또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공천원금이나 뭐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그 저도 정치판에 있으니까 네. 느낀 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문제가 드러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네. 라는 것들이 그게 확립돼야 되거든요. 네. 화이트 칼라 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미국 같으면 화이트 칼라 범죄하다가 걸리면요. 어. 징역 200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거기 100년, 살아라. 거기서 나오지 200년. 마라. 그것도 without parole. 그러니까 그 뭐 경감 없이. 예, 건거 없이 네. 이렇게 한단 가석방 말이에요. 없이. 그러니까 그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예. 적어도 드러난 문제가 드러나면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뭐 남의 카드 갖다 쓰고 그 공천원금 주고 이러면 이걸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가 이 사람이 어디까지 했는가를 다 추적을 해서 그래서 처벌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하게 끝이다. 되겠죠. 근데 저기 어떤 허점이 있냐면 아까 장성희 말씀처럼 예. 이게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신뢰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지 드러났을 때 처벌하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 대부분의 경우는 드러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무섭네. 예, 이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안 없어지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예전에는 다 밥 먹고 술 먹고 했잖아요. 근데 법으로 딱 만들고 네.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일단 제도적으로 그 만들어야 돼요. 식당의 가격대를 봅니다. 그렇죠. 이거 7만 원이면 안 되겠는데?라고 약간 심리적인 그렇죠. 저항감이 그런 살짝 어떤 있죠. 시스템, 법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지 드러나는 거 처벌 갖고는 안 돼요. 자, 아니면 그동안- 전략공천 없다, 컷오프 네. 없다. 어. 그냥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 1, 2, 3번 네. 이렇게 여론조사 돌리고 네. 거기서 이제 결선 투표 간다. 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네. 특별히 뭐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가 않은 게 아, 그렇죠. 최근에 저기 호남 지역에서 또 벌어진 게 네. 전화기 대금을 다 주고 수백 대를 그러니까. 또 개통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0대인가 해가지고 네. 또. 아, 아, 여론조사 이제 또- 뭐 이렇게 네. 이거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네. 안심번호제도 써보고 그럼요. 뭐 했지만 안심번호제 나오니까 또 그냥 그 무작위 제도에 전화기를 또 나는 개통해서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나와요. 뛰는 제도 네. 외에 나는 범죄가 있군요. 그렇죠. 아, 전략공천 안 하면요 네. 그 동네 토호들만 다 돼요. 그것도 맞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맞아요. 할 거예요, 네. 그거? 거기 공천원금은 초등고등학교 없어요. 나오고 이미 이제 거기 기득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동네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대개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사업하잖아요. 네, 그 뭐 조기축구회 건설업을 회장 하든 뭘 네, 하든 간에 네. 사업을 하니까 다 네트워킹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정치인이 되면 네. 막 경선하면 그 사람들이 되죠. 되고 나면 그분들이 또 뭐 그래서 자기들이 이 쓴 딜레마인 돈 거예요. 딜레마가. 그래서 예. 딜레마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없애려면은 네. 전략공천을 컷오프를 없애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다른 식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정치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워. 이동학 전 최고도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일찍부터 네. 정치하셨잖아요. 이런 사건들 벌어지면 동료 청년 정치인들이 무슨 말 하세요? 야 정치 괜히 했다 이런 말 안 해요? 아 괜히 했다라기보다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제안도 하고 예컨대 뭐 배심원제 같은 것도 해보자. 아.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과거에는 허수아비 당원이었기 때문에 네. 동원되는 배심원단들이 많았을 텐데 예. 지금은 자발성 있는 당원들이 많고 물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율도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와서 숙이라도 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 누구한테 오더 받고 왔다가 저 친구가 더 괜찮아 보여 이런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여지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가 보면 어떨까. 저희 이번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9만 원으로 선거 치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 선거 치르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당의 후보가 되면 네. 나중에 보존도 지금- 되기 때문에 아.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주요 정당, 양대 정당에서는 공천 과정이 더 치열해요. 아.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시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네. 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면책시켜주고. 아. 왜냐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나간 사람이든. 예. 시우가 어쨌든 내가 과거에 얘기한 줬다고 하는 사람은 용서. 어. 면책시켜주고 네.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거라도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 털어야지. 아하. 그냥 이대로 그냥 나가면은 제가 보기 시간 가면 또 잊혀지거든요. 예. 또 선거 때 되면 또 다 살아나요. 근데 이건 무서운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네. 준 사람은 처벌 안 하고 받은 사람만 처벌한다면 네. 받는 사람이 못 받죠. 네, 그러니까요. 주기 위해 못 노력할 것 받지, 못 같아요. 받죠 절대로. 못 받지. 야, 제가 언제 나중에 그 현 변호사님은 최소한 받은 적은 없는 거야. 그런 아니, 말씀하시면 저는 그 저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자리에 있지가 않아요. 그런 자리 없었으니까. 받을 만한 지위에 아직- 잘하셨어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 관련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조력을 한 국민의힘 내부의 풀악시설 실제인지 강력히 내부 감찰하고 응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 누군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내 경찰 출신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의 청탁을 받고 부인의 카드 이용 사건 무마하고 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이 뭔가 좀 잡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동학 최고? 실제 이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가능성 면에서 예. 실제 우리가 윤석열 전 정권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고 예, 예. 일종의 감정 싸움까지 대립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그냥 못하는 예.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여당의 실세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본인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 수 있을 만한 걸 부탁한다. 그리고 그걸 들어준다. 야. 그게 뭐 모르겠어요. 약점을 잡으려고 이제 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약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 가능성이 일단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좀 들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경찰이 무마시켜줬다. 그래서 이걸 특검해야 된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거나 혹은 이번 사건에서 김병기 의원을 수사하면서 경찰은 스스로도 이 무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밝히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현진 의원 뒤끝 장렬. 뒤끝 장렬. 네, 2024년 5월과 7월달에 예. 그 의원하고 예. 좀 다툼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유명했죠. 의원이 막 아유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원내대표 뭐 출마하라고 했다가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예. 뭐 이중 플레이한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이제 사태질 한번 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당 대표 출마할 때 아. 뭐 김건희 씨랑 예. 문자 주고받은 게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그 배우가 그 사람이다. 아하. 배현진 의원이 딱 집으니까 나 아니다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좀 싸웠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 좀 감정의 앙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무서워요. 뒤끝장. 아이고, 홍준표 전 대표님하고도 되게 요즘 또 뭐 아 배현진 의원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적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군요. 저 오늘 이제 그 오늘 MBN 단독 보도였는데 그 이제 경남 진주에서 내리 4선을 했던 김재경 전 새누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 같아요. 최규식 의원인가요? 구식. 예, 최구식 의원도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재명 그럼, 대통령께서의 생각이 뭐 비록 지금 뭐 내란 청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길이 정치권이 자기네들만의 이해관계로만 싸우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흐름들이 좀 계속 전 진행될 것 같고 또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이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지난 한 달 전에 인유한 의원 탈출했잖아요. 최근에도 또 뭐 보도를 통해서 맞아요. 예, 자기 계엄에 대해서 뭐 또 굉장히 또 반성하고 비판했죠. 계시던데 예.
이혜훈 의원도 사실상 탈출한 것이고요. 뭐 우리 쪽으로 확실히 정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탈출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찌됐건 정치권이 이 협치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철 의원, 장성철 소장께서 네. 저 두 분 잘 아실 것 같은데 김재경 전 의원, 최구식 전 의원 잘 아시죠? 그쪽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뭘 도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네. 위해서 이제 민주당 가시는 것 같은데 예. 현근택 변호사님이나 예. 이동학 최고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이렇게 가시는 분들 구박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김상훈 좋은 의원님도 자리도 좀 잘 주시고 따뜻하게. 이게 이분들이 아마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진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지방선거에서 아마 역할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쪽 이제 아. 서부 경남 쪽이 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올 네. 기운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솔직히 이분들이 무슨 저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민주당과 이념이 같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공천에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걸 바꿔서라도 해보겠다는 거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불모지에 저런 사람들이 와서 오면 땡큐지 라면서 이제 이분들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이 외연을 확대하고 있어서 예. 뭐 민주당이 훌륭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야, 아니, 한 그- 칸에 이렇게 막 아니 그건 그 현실이다, 그냥 이혜훈 현실. 후보자 넘어올 때도 뭐 이혜훈 장관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말도 모르고 뭐 우리 당에서도 뭐 박도 아니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는 안 비난을 했어. 하시고. 이혜훈 씨가 전문가인 건 맞죠. 전문가인 건 맞지만 예. 그러나 무슨 뭐 본인이 평생 주장해왔던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네. 완전히 장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그리고 장충되는데 어쨌든 뭐 오는 알겠습니다. 손님들은 다 환영입니다. 예,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러워요. 자, 노컷대련 함께 해주신 분 우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